그 이후에 엄마들이 보내주신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사실 잘못된 시간이 어딘지 그거를 처음 양육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엄마들이 종종 질문을 하죠. 우리 아기가 지금 4시간밖에 안 잤어요. 너무 적게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선생님 우리 애가 4시간을 잤는데 너무 많이 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자면 밤잠을 못 잔다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 일과를 좀 보내줘 볼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24시간 총량도 좀 적어줘 볼래요? 저 또한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엄마들이 보내주신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사실 잘못된 시간이 어딘지 그거를 처음 양육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시간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시간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가, 저녁에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기가 밤잠에 드는가.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거나 더 늦게도 깨고 어느 날은 더 일찍도 깨고 약간 불규칙한데거나 이러면 조금 안 좋고요. 6개월 이전에 아기가 뭐 9시 10시에 잔다, 어딘가에서 하루 일과가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돌 이전의 아기들은 7, 8시에는 자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이나 24개월 아기도 적어도 8, 9시에는 자야 되겠죠. 아침 기상 시간이 일정하고 저녁 수면 시간이 대체적으로 일정한가, 이거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시간에 먹고 24시간 비슷한 양을 먹는가, 700에서 900 정도를 먹는다,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시간에 먹는가, 이거는 아침 기상 시간이 일정하면 아기가 낮에 비슷한 시간에 먹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먹고 또 24시간 비슷한 양을 먹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개월수에 맞게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만큼 깨어 있다가 낮잠을 자는가. 2개월 된 아기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깨어 있게 되고, 6개월 된 아기들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10개월이 되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깨어 있게 됩니다. 오전에는 아기가 되게 빨리 졸려하고 오후에는 더 많이 오랫동안 깨어 있는다. 이거는 잘못된 시간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것을 찾아내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는 아기들이 깊은 잠, 얕은 잠을 주기에 맞게 자는가. 아기가 2개월이다. 깊은 잠을 50%, 얕은 잠을 50% 정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3에서 5개월이 되면 깊은 잠을 60% 정도 자고 얕은 잠을 40% 정도 자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되면 깊은 잠을 약 70%를 자고 얕은 잠을 한 30% 잡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깊은 잠을 잘 자게 되는데, 얕은 잠 주기에서 얘네들이 울거든요. 얕은 잠 주기에서 울 때 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애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들은 얕은 잠을 잘 때 우는 게 특징이거든요. 울음을 얕은 잠 주기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을 해야지 됩니다. 아기가 이 깊은 잠, 얕은 잠 주기대로 잠을 자기 사이클대로 자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5번째는 잠 울음이 얄치기 되는가. 이거는 4번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얕은 잠 구간에서 아기들이 울어요. 간혹 엄마들은 아기가 1도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되면 아기가 1도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제가 아주 정말 100% 공감합니다. 이 울음은 엄마를 찾거나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진짜 울음이 아니라,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울어요. 그 울음이 엄마를 자극하고 그 울음이 정말 많이 힘들게는 하는데, 그 울음일 때는 아기를 기다려줘야지 되거든요. 잠 울음이 예측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에 예측이 안 되면 아이의 하루 일과가 혼란이 되면서 먹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먹게 되고 자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서 잘못된 하루 일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출생 체중 대비 자기 곡선대로 증가하는가. 3.2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곡선과 4kg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야지 되는 곡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이가 잘 안 먹어요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24시간 먹는 양과 더불어 체중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700을 먹어도 체중이 잘 느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800대 이상을 먹어야 체중이 증가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면하고 깨어있는 시간, 그와 더불어 체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하루 일과 중에서 잘못된 시간이 있는지 찾아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낮잠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만큼 깨어 있다가 자는가. 3번의 개월수에 맞게 깨어 있는 시간만큼 깨어 있는가랑 같은 내용인 듯 하지만 조금 또 다르죠. 아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만큼 깨어 있다가 자야지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아이가 불규칙하게 아무 때나 잔다. 잠에서 깼는지 30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잠을 잔다. 이런 거는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저녁 기상과 밤잠 시간이 늘 비슷한가? 두 번째, 비슷한 시간에 먹고 24시간 비슷한 양을 먹는가? 세 번째, 개월수에 맞게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만큼 깨어 있다가 낮잠을 자는가? 네 번째, 깊은 잠, 얕은 잠 주기에 맞게 자는가? 다섯 번째, 잔 오름이 예측이 되는가? 여섯 번째, 체중은 출생 체중 대비 자기 곡선대로 증가하는가? 일곱 번째, 낮잠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만큼 놀다가 잠을 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이는 잘못된 시간이 없이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덜 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잘못된 시간을 찾아내시는 것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잘못된 시간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양육에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